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고 즐겁게 만들어 봅시다. 오늘의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엔하이픈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알람음을 만들어 드립니다. 알림음? 알림음은 뭐예요? 사실 알림... 그건 뭐야? 이거 몰라? 카톡 왓종이라고? 뭐라고? 카톡 왓숑이었나? 그 옛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건데. 뭐라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다. 미리 사전 방어하네. 그게 뭐지?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벨소리 작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It's not a wrong number, but that's true. I've been waiting on you, baby, now I'm done. 그게 컬러링이 있고 벨소리가 있고 뭐 받을 때 오는 게 있고 뭐 걸 때 그 거는 음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고 뭐. 그거네. 근데 보통 걸 때 내가 뭐 제이한테 걸면은 제이가 설정해놓은 그 수신음이 들리는 거고. 얘 무슨 뭐 이상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나와. 맞아요. 아니야 너가 클래식. 맞아, 클래식 음악. 아, 왜냐면 나는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 너도 좀 이상해. 너 나는 내가 그렇게 설정한 적이 없어. 맨날 할 때마다 얘 왜 이렇게 아지같이 올려놨냐 하면서 뭐 바다 화면 나오고 돌고래 있고 진짜. 막 돌고래 막 이렇게. 나 한번 해봐. 나 뭐야? 뾰로롱. 와, 진짜 우리 아빠 같아. 여보세요? 내 서울의 아빠입니다. 왜? 잘 어울린다. 얘는 진짜 아저씨 같아. 그러니까 제이가 벨소리 만들어 보자고. 그러니까 한 명씩 릴레이로 해볼까? 아니 그러면? 그냥 레이어를 쌓아가는 거 어때요? 오케이, 내가 비트. 내가 이렇게 TPM 뭐야? 나 이거 뭐지? 탬버린 같아. 탑라인. 빨리. 멜로디 해야 돼. 전화 받... 잠깐. 준비됐죠? 오케이, 제가 가볼게요. 탐라인 가볼게요. 제가 베이스 할게요. 에이, 네. 오케이, 잠깐만. 나 무서워. 뭐야 이게? 이거 몰라요? 이거 왜 몰라? 이거 몰라요? 이거 밈이잖아, 밈. 이거 밈 몰라요? 아 이걸 왜 몰라? 참고자료 나갑니다. 맞아요. 아, 이거 보여줘야죠, 모르는. 옛날 밈인데. 5, 6, 5, 6, 7, 8. 따끔한 상담소. 원리 원칙 근거를 토대로 고민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 좋네요. 첫 번째 주세요. 네, 따끔한 상담소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잘못인가요? 네. 네. 두 번째 사연. 재밌겠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DJ님들, 저는 고2 남자고요. 학교 찐친 3명이랑 매일 저녁 롤 4인 큐를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 중 한 명과 싸움이 나서 이게 누구 잘못인지 봐주셨으면 해요. 저랑 싸운 친구 A는 원딜러고 저는 서포터인데요. 상대 정글이 갱을 들어오고 있길래 A한테 뒤로 빠지라고 했거든요. 제가 A야, 자르반 온다 빠져 라고 A의 이름까지 불렀으니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친구 A는 죽었고요. 죽자마자 갑자기 대분노하면서 왜 얘기 안 하냐고 저에게 남 탓을 시전하는 거예요. 근데 B랑 C는 다 들었대요. 그럼에도 계속 제 탓을 하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서렌을 치고 게임을 껐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못 들어놓고 죽었는데 제 잘못인가요?
요새 학교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절교할 것처럼 굴어서 더 화가 나요. 대체 왜 저럴까요? 되게 현실적이다. 롤 하시는 분인데 이거?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뭐가 됐든 그게 좀 아쉬운 거야.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싸워도 썰렌 치고 게임을 끈다. 아 그거는 좀 멘탈이 그거는- 좀 약한. 아 약간 그거는 스포츠맨십이 아니에요. 약간 잘못한 건 없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잘못해줬다. 4인큐인데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한 명은 어떻게? 그 사람은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제보자가 잘못한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 어떤 게임을 하든 이상한 사람 한 명쯤은 무조건 있어. 그건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이 A 친구가 이제 원딜러인데 그 정글이 갱킹을 왔는데 그 시야를 안 봤다? 그죠. 그분도 못하는 거긴 해요. 둘 다 아니 잘못했어요. 저는 둘 다 잘못했다. 네. 그렇게 친구들이 다 있는데 그쵸. 그렇게 끄고 막 그러면은 아, 그치. 그건 좀 아니긴 하지. 그럼 모르는 사람 한 명도 껴있어. 솔직히 말하면 게임은 못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 다 같이 있는데 막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이러면은 네,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잘못했습니다. 네, 롤 계정 삭제반 둘이서 하시죠. 네, 게임 가지고 싸우는 게 진짜 치사한 거 같아. 맞아요. 맞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고2인데 고2면 몇 살이야? 18살. 아무튼 질문자분 해결되셨길 바라며 네, 넘어갈게요. 여기 너무 키드밖에 없는데 근데. 사랑과 오, 이거 재밌겠다. 사랑과 우정 사이. 오, 너무 낭만적이야. 약간 남사친, 여사친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DJ님들. 저는 가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같은 반 친구, 나중엔 같이 학원도 다니는 친구였는데 어느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어요. 누구보다 편하고 또 누구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뚜뚜루뚜.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괜히 질투가 나고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요. 어이구.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것 같은데 괜히 고백했다가 우정마저 잃게 될까 봐 그럴 수 있지. 망설여져요. 지금 이 순간도 그 친구의 메시지 하나에 설레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이 마음 솔직하게 고백해도 될까요? 혹시 멀어지게 되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잠깐만, 주인공이 남자인 거예요? 이분이 여자인 거죠?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주인공은 친구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럴 거면 그냥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또 혹시 모르는 게 이 남자인 친구도 이분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거 왜 체를 해?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뭐 안경 연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연애 생각하지 말고 저게 맞긴 해. 아니 중1이에요. 그럼 연애도 아니고. 근데 고백을 안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면 고백하는 거 아닌가? 뭐 좋은 고백하고 뭐 차이면은 뭐 다른 또 새로운 친구 사귀고 하면 되지. 근데 사실 이 정도로 막 문자 하나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이 나이 때면 티 나요. 맞아. 아마 그 알고 있어. 네,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예요. 좋아할 수 있다니까? 근데 피하지 않는다? 꽤 가능성 있는 거야. 귀엽다 귀여워. 어떻게 제이 씨 짝사랑만 몇십 년째 하고 계신데 지금 팁을 하나 주세요. 제가 한 40년째 지금 40살이 아닌데 무슨. 엄마 배 있었을 때부터 짝사랑했어. 근데 문자로 하는 건 진짜 애기 같고 그냥 만나서 하는 게 만나서 맞아요. 근데 문자로 아닌 것 같아. 그거 기록이 남잖아. 기록에 남을 만한 그 무엇도 하지 마 그냥. 중학교 학생한테 어울릴 만한 귀여운 고백 방법. 중학생이라. 뭐 다를 게 있나? 우리 때 중학생이랑 요즘 중학생이 또 다르긴 해. 형 때 중학생 때 어땠는데요? 우리 때 중학생 진짜 애기들이었지. 아니 뭐 지금 애들 뭐 성인이에요? 너는 뭐 혼자 뭐 40대야? 우리 때 난 진짜 아파치 때 들어갈래? 이런 착하니 먹을래? 우리 때 중학생들 진짜 애기 아니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을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고백 안 해봐서 모르죠. 본 건 많을 거 아니야. 뭐 있지? 학생한테 어울릴 만한 거? 너 나랑 맘스터치 갈래? 약간. 그게 상상하는 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막 영화 보러 가거나 또 나랑 모짜렐라 인디어버거 시켜 먹을래? 이런. 나 마라탕 VIP인데 줄 안 서고 먹을래? 이런. 설레긴 하다. 너무 설레. 아니면 이렇게 좀 오글거리게 합시다. 잠시 동안 너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게.
진짜 너무 아재 같아. 너무 늙은 거 아니야? 잠시 동안 너 인생의 동반자가 돼줄게. 거의 무슨 그냥 간단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케이. 자연스럽게 그쵸? 너 나랑 사귈래? 이게 더 오글거리는 것 같아. 화이팅! 할 수 있어. 사연자분 귀여워요. 파이팅 하세요. 귀여워요. Bring in the next one. 다음 사연은 우리 집 도둑놈. 뭐야? 뭐야 우리 집? 이 사람이 형제 아니면 남매다. 엄마일 수도 있어. 나 엄마한테 도둑 놈이라.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상상력이 왜 그래? 네, 저에게는 아주 작지만 매우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도둑이 살고 있어요. 그 도둑은 바로 제 친오빠네. 친오빠입니다. 아이고. 제가 소중하게 아껴둔 딸기우유, 딸기우유. 편의점 샌드위치, 샐러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훔쳐 먹어요. 내 거야 한번 먹지 마라고 서두르기도 하고 귀엽네. 몰래 다른 음식들 사이에 숨겨두기도 하는데 오빠는 그게 네 거였어? 몰랐어라는 병명과 함께 거짓말. 제 간식을 자꾸 먹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제 아이스크림을 반쯤 먹고 다시 얼려놨더라고요. 밥 먹고 녹여서 다시 얼리면 또 약간 좀 양 많아 보이거든. 좀 레전드다 이거. 와 근데 진짜 우리 누나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한다. 에 진짜? 혹시 가족들과 냉장고 전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의 소중한 간식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전 여기서 발표할게요. 외동이라. 오빠 입장에서 진짜 그냥 모르고 먹은 것 같은데. 쟤는 그랬을 것 같긴 해. 메모장에 이렇게 해놨다는데. 써놨는데도 먹는다. 근데 약간 형제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형들은 그런 거 없죠. 형들은 그런 거 없지. 근데 이 여동생이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성인 되고 하면은 이제 오빠가 많이 챙겨줄 거예요. 용돈도 주고. 그렇긴 해요. 근데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뭐 무조건 그럴 거란 보장은 없지만. 그냥 저처럼 좀 착한 오빠는 그러는데 모두가 그렇진 않습니다. 깨요 자랑. 친오빠가 있는 걸 다행히로 생각해야 되는 게 친형 있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자기가 뺏어 먹고 자기가 때려요? 다행히 저희 형은 막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제 형은 저 절대 안 건드렸어요. 전 누나랑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어요. 좀 썰 좀 한번 풀어주세요. 누나랑 쌀? 봐도 돼요? 뭐? 카톡 올 거야. 야 너 미쳤어! 하면서 제가 그러지 않아. 매동인지 모르는. 나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막 제가 일주일에 500원 막 용돈 받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경제관념을 쌓아라라는 취지에서 그래갖고 제가 한 5천 원을 모았었어요. 학생 때 5천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지갑에서 5천 원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 매 맞고 막 손바닥 맞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아빠한테 일렀더니 너 이거 5천 원 받을래? 아니면은 누나 이거 벌 받았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그때 약간 감정적이었어요. 누나가 맞았으면 좋겠어 해갖고 손바닥 한 3대 맞고 누나 웃으면서 돌아갔어요. 와.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최근에 휴가 받고 집 가서 하는데 누나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 동생이 있었던 적 없지만 냉장고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으면은 먹고 싶을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건 맞. 근데 선우 형도 그러긴 했다. 내가? 그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놔갖고 제가 먹었더니 이거 네가 먹었지? 아니 말을 하고 먹든지. 한 20개, 30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멤버들 먹으라고 막 은지 사준 줄 알았지. 근데 본인이 먹을 거래, 다. 이제 와서 거수하면 나 그것 중에 한 8개는 나긴 해. 여기 사연자가 여기 있는데 똑같은데 완전?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네. 안 돼. 뭐 오빠들은 안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사서 먹는 게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빠한테 이제 딸기 우유 이런 걸 사줘요. 오빠는 이제 자존심이 그렇게 가지고 안 먹을 거예요. 동생이 사준다. 먹을 걸? 여동생한테는 자존심 없어. 오히려 저는 여동생한테 뭐 강시 뭐 그런 거 많이 사줬었는데. 그러니까 그럼 착한 오빠지. 너무 이상적인 오빠. 네, 다음 사연입니다. 매일 밤이 괴로워요. 이건 뭐 코골인가요? 코골이? 아 코골인가? 아빠랑 같이 주무시나? 귀신? 제 귀신하고 무서워해서 지금 무서워서. 귀신이면 괴롭진 않겠지. 괴로울 수도 있지.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시간은 새벽 3시 30분. 늦게 잤네. 다들 깊이 잠든 밤이지만 저는 여전히 뒤척이고 있습니다. 잠드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침대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떠들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몸은 침대에 있는데 머리는 계속 깨어있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저와 같은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 많겠죠? 정말 빠르게 잠들 수 있는 DJ분들의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진짜 3초 만에 끝납니다. 멜라토닌. 정답. 저도 어제 이랬거든요. 멜라토닌 먹고 바로 잤어 진짜. 근데 멜라토닌 진짜 효과가 있어요.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멜라토닌 효과 있어. 효과 있어. 진짜로? 효과 있어. 프로 늦잠러로서 그 휴대폰을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절대 못 자. 그게 뭐 있지 않아요? 화면에. 전자파. 왜냐면은 휴대폰 하면 또 재밌는 걸 보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은 도파민이 또 도파민 막 하면서 핸드폰 안 보고 불 완전히 끄고 안대 쓰고 귀 막고. 근데 불이 완전 없어야 돼. 소리도 없어야 돼. 맞아.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 있어. 나도 봤어. 네이비실이 막 1분 안에 어디서든 잠드는 거. 일본 다리 안에 올려놓고. 어디서든 잠드는 법. 저거 쇼츠에서 봤어요. 근데 희승이 형이 진짜 어디서든 잘 자요. 진짜 잘 희수 형이 제가 봤을 때 네이비실 경험자보다 더 잘 잤어요. 진짜 서서도 잘 것 같아. 이러고 잘 것 같아. 저는 대기실 어디든 제 체형에 맞게 침대를 설치할 수 있어요. 담요 4개만 주시면.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희승이 어딨지 하면 자고 있어요. 저희 발바닥, 그러니까 앉아있으면은 이 사이로 거의 맞아. 있어요. 아니 저번에 제가 밥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짝 가는데 뭐야 하고 보니까 희승이 아래서 자고 있어. 식탁 아래서 자고 있어. 저희 발들 사이로 이렇게 약간 야 근데 희수 형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살짝. 그러니까 어디든 침대가 될 수 있게. 시상식 했던 거 기억나? 시상식이 밤이었는데 진짜 낮에 리허설 한 번 하고 시간이 계속 떴어. 가요대전. 저희가 이런데 액세서리 이런 걸 깔거든요. 액세서리 옆에 이러고 쪼그리고 자고 있어. 근데 진짜 길게 잤어. 그래서 희성 형이 딱 일어났는데 이제 무대 할까 하고 그 무대하고 그래 바로 끝. 와우. 진짜 컨디션 최고였어. 솔직히. 진짜 오래 잤어. 근데 이게 좀 장점이긴 해요. 컨디션도 좋아지고 일단 하루가 순삭돼. 난 진짜 못 자는. 나 그런 데서 못 자. 자 넘어갈게요. 자 인생의 갈림길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3입니다. 저 우리 동생은 동갑이에요. 저는 현재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택했지만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면 천실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졸업은 다가오고 친구들도 입시 준비로 바쁜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슴을 조여와요. 내가 택한 길이 틀린 건 아닐까 후회하면 어쩌지 고민돼요. 물론 여전히 음악이 좋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그저 이 길 위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밥벌이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건 약간 되게 현실적일 수도 있어. 이런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저는 당연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연습생 때도 데뷔할 거 몰랐잖아요. 맞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아직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으면 그냥 뭐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이런 맞는 걱정 안 결과 할 것 같긴 따르겠지라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딱 2개만 있으면 돼요. 확실한 내 장기적인 꿈에 대한 목표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계획,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그걸 계속할 수 있는 열정과 노력만 있으면 사실상 다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렇게 오래 하면은 뭐라도 할 건 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그건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다 될 수는 없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신다면. 하다 보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번 코너는요 엔하이픈 노래 추천 시간입니다.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드릴 텐데요. 단 엔하이픈 노래만 추천해드립니다. 오케이. 이거 근데 약간 내 사연 들었을 때 바로 생각나는 그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돼. 오랫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오다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표를 낼 때까지만 해도 후련했는데 장사를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그래 넌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것 같은 응원이 되는 노래 응원이 추천해요. 필요한 시기네요. 저희 노래 중에 있나? 저는 샤라웃을 추천드립니다. 왜죠? 뭔가 가사에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가사 자체가 뭔가
긍정 에너지 뭔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love yourself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shout out to this guy. 예. 저는 기분 테이큰. 기분 테이크는요? 아 이럴 때 한번 고민해야 돼요. 이게 주어진 건가, 젠치한 것인가. 젠치한 건가, 주어진 건가. 한 번은 고민해봐야 돼. 이럴 때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생각해야죠. 너무 티야. 저는 어퍼사이드 드리민이요. 이제 어퍼사이드가 이제 진짜 그 부유층을 상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나도 부자 될 수 있다. 대성할 수 있다. Make the change, make the change. 맥 더 체인 좋다. One and only. One and only. One and 저는 요즘 운동에 재미를 붙인 대학생입니다. 근육도 키우고 체력도 늘리고 싶은데 운동할 때마다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는 음악이 필요해요. 중량 들 긴장될 때 때 아 이건 내가 해낼 수 있다 하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노래예요. 노동요를 추천해달라 이거군요. 아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 둘, 셋. 퍼펙트. 필퍼 이건 무조건 필퍼야. 네 그렇답니다. 좀 이제 가사를 좀 따라야 하면서 부르고 평소에 약간 좀 내 옆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냥 꺼져 제걸 너네 하면서 이제 들면 돼요. 이제 다들 손을 들어갈 때 손을 드는 거지 그냥. 당연히 퓨처퍼보다 1등이긴 한데 저는 파노말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좀 런닝 바이브이네 파라노말. 유산소 할 때는 근데 약간 저는 운동할 때 중량 들 때 메탈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난 화자작 그 메탈을 들고 있으니까 그럼 약간 카르마도 좋을 것 같은데. 카르마. 카르마도 되고. 운명을 말해 그 길푸른 Don't give a what. 아웃사이드 좋을 것 같아.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도 좋겠다. 아웃사이드 좋겠다. 저는 힙합 많이 들어요. 팝 R&B. 저 발라드 빼고는 그냥. 난 기본적으로 좀 화난 거, 분노 에너지를 가져오고 운동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 운영 중인데요. 카페 주변에 중 고등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자주 방문합니다. 맛있는 음료나 베이커리도 중요하지만 음악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신나는 노래나 가볍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DJ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페에 보통 그런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밝은 바이브. 그 몽글몽글하고 투크로스 좀. 뚜꾸러져 좋다. 작은 카페면 약간 오렌지 플라워 이런 것도 잘 어울리고 조금 약간 몰라셔도 괜찮고. 몰라서 좋다. 카페에서는 보통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면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오렌지 플라워나 몰랐어나 좀 발라릭한 것들. 좀 이모셔널한 느낌의. 그 우리 데뷔 인트로 그 먹던 라인. 그 마마에서 이거 손 잡고 했던 거. 희수 형 뭐, 혼자 하는 거 있잖아. So back 뭐 이런. 와, 그때 제 별명이 썬더가이였습니다. 왜요? 천둥만 이렇게 잘. 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엔딩 멘트를 한번. 경청 EBS 때도 그렇고 사실 마지막 엔딩 멘트가 꼭 있어요. 저희 때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거였어요. 맞아. 약간 이런 것처럼 엔딩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느끼하게 가야겠나? 그럼 재희 형이 한번 해볼까요? 섹시한 목요일. 아 진짜. 내일 뭐 해? 이런 거. 내일도 봐. 금요일에 뭐 해? 너의 목요일 밤 뭐 이런 거. 갑자기 왜 이렇게 장르가 좀. 멜로가 되고 있어. 나 너 좋아하냐? 이런 거. 밥은 먹고 다니냐? 용산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용산대교라는 대교가 있어요? 용산대교 없잖아요. 마포대교, 마포대교. 그러는 게 있네. 아, 우리만의 다리. 아 용산대교. 영산. 예 영산. 영산 브릿지. 하이웨이 어디 구간 하나를 부르고 끝내도 되잖아. 좋다. 맨 마지막 거죠? 그 with you. 나랑 영원히 함께 해줘. 이게 사실 첫 방이자 마지막 방이래요. 그쵸. 한 번 했어요. 맞아요. 정말 강렬하게 한 번 했는데
1009 헤르츠는 언젠간 돌아옵니다. 스폰서가 있다면 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이번 에너클락 시즌도 잘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에너클락 다음 시즌 더 재밌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모습으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좋습니다. 엔하이픈의 1009 헤르츠. 나랑 영원히 함께해줘. 안녕. 코란노 스폰서는 테이크오데 오크리시마. 마지막 내가 이번 시즌 마지막 세트 쳐도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회식은 예. 처음이네. 야. 야, 우리끼리 편하게 먹어도 돼요. 자 이쪽에 앉아 이쪽에. 어우 맛있겠다. 우리 첫 회식이다. 첫 회식. 배고파. 고깃집에서 먹는 거 오랜만이네. 근데 에너클락 첫 회식이네. 그러니까요. 에너클락 첫 회식. 이제야 회식. 이제야 회식하네요. 이제야. 아니 근데 우리 에너클락 몇 회 차지 지금? 몇 회 차죠? 125. 오. 와. 와우 와우. 와우. 부어드리겠습니다. 불 세서 좋다. 숯불이 그냥 한두 번만 뒤지면 이거 그냥 먹어도 돼 바로. 기회를 주길. 그냥 먹어도 되겠네요? 그냥 진짜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이거 에너클락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 에너클락에 소고기를 사요? 이야. 왕창 먹겠습니다. 와. 와. 와우, 감사합니다. 와, 이게 무슨 살이야? 아니다. 이게 갈비살, 뭐 안창살 뭐 그런 반줄이 있어서 뭐. 맛있다. 와, 여기 고기 좋다. 그러니까 맛있다. 여기 고기 너무 좋다. 건배요? 몰라요. 아이. 네, 진짜 본격적으로 먹겠습니다. 오케이. 짠. 네. 뭐예요? 뭐야? 불안한데? 일어서서. 이게 너무 일어서는 거 너무 약간 아니야. MG 아니에요. 난 MG. 우리 에이즈인데. 자, 오늘 에너클락 시즌 마지막 촬영입니다. 예. 네. 네, 이번 시즌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다음은 다음은 뭐죠? 다음은 뭐야?